네, 시장이 궁금하죠. 이렇게까지 올려놓는 시장 속에서 계속된 기회는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오랜만에 함께하고 계시는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홀쭉해지시고 위고비 도움을 받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좀 많이 날씬해졌네요. 예, 대신 계좌는 또 비대해지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던 거예요? 네, 뭐 건강관리 좀 하고 예. 좀 괜찮아져서 이제 또 다시 복귀했습니다. 아, 예. 좀 더 뭔가 트렌디한 풍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트렌디한 주식 이야기 그럼 더 기대를 해보죠. 네. 사실 이제 기대가 되는 쪽은 최근에 반도체와 로봇이 끌고 가는 시장입니다. 맞아요. 원래는 조선과 로봇이었는데 조선이 조용해졌어요. 로봇은 더 갈까요? 여러 가지 입장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왜 잘 갔을까를 한번 따져보신다라고 하면 조선이랑 로봇이 같이 끌어줄 때는 사실 가장 쟁점이 됐던 거는 노동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2조, 3조 개정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기업들이 일하는 게 조금 힘들어질 거고 사람들을 뭐 인력 얘기가 조금 많이 부각이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로봇주가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조금 쉬었다가 최근 들어서 또 주 4.5일제 얘기가 또 나왔는데 요즘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하는 거 보면 정말 빠릅니다. 네. 예전에는 입법 하나만 하더라도 몇 년씩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엔 할 거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내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12월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로봇 섹터를 끌어주는 거는 딱 하나였거든요. 생산성 끌어올리기. 네. 일할 사람 없으니까 로봇이 써야 된다. 네. 근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단가였습니다. 네. 로봇 만드는데 비싸지 않냐. 옛날에 이제 그 테슬라에서 로봇 만드는데 거의 한 어느 정도 들었냐면 한 대당 최소 들어가는 금액이 한 2억 정도 들었어요. 너무 비쌌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정책적으로 힘들게 하니까 당연히 로봇주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묻어지는 그런 이슈들이 로봇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맞아요.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럼 로봇주가 참 많죠. 네. 이미 추세가 살아있는 맞나요? 로봇주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시세 후보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은 강한 종목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우선은 최근 들어서 보니까 시장이 가는 애들은 잘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항상 그 정해진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긁고 나서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다른 친구들이 또 따라가는 것 같은데 굳이 꼭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얘기할 때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부품 관련된 기업들.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뭐 SPG나 SBB테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갔었는데 최근에 좀 못 가요. 왜 못 가냐를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중국. 단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국산화를 했어도 비싸다라는 거죠.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액추에이터가 원래 이제 관절의 역할을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가속기, 모터, 제어기 한 번에 다 같이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듈 형태가 되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인력난에 가장 힘들어하는 애들은 큰 기업들일 거고 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는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 때 보니까 매출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32% 정도 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리서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 때 더 늘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외적으로도 보신다라고 하면 물류 로봇 쪽도 저는 아직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유진 로봇이나 T 로보틱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이런 기업들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동안 조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뭐 아까 무엇보다도 주 4.5일제 얘기했잖아요. 뭐 10월, 11월까지는 뭐 등락은 하겠지만 추세상으로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러면 진짜 엄청나네요.
지금이라도 기회라고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인지 중장기로 본다면 그래도 우상향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은 타이밍 더 면밀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랜만에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오셨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어떤 관점이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그쵸. 제가 네. 들어가면 고점일까 봐. 항상.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저는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게 간밤에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0.25. 뭐 빅컷은 아니었지만 근데 사실 빅컷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네, 투표한 연준 위원도 보면은 한 명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0.25에 투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0.5포인트 정도 더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증시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올 건데 미국에 있는 자금들도 미국에 투자될 거냐 아니면 국내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국내에도 분명히 올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잘 가는 섹터들은 어느 정도는 잠깐 쉬어갈 것 같고요. 이제 바톤 터치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무비자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관련 기업들 최근 들어 조금 움직이는 걸 보시면 잘 가는 애들도 꾸준히 담긴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조금 못 갔던 애들. 네. 지금 또 바이오 나오는데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못 갔거든요. 예. 얘네들이 조금 탄력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네. 순환을 노려보자 네.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양대 시장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3,459선 그리고 856선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거래대금도 코스피 쪽에서만 11조가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이죠. 반도체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9월의 빅 이벤트 FOMC를 무사히 소화하고 어제 숨고르게 했던 부분은 오늘의 도약을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기분 좋게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을 계속해서 키워갔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구간에서 체크해 보셨던 것처럼 양지수는 1%가 넘는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 또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반도체의 붐은 온다라는 전망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코스피 지수 또 한 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461선까지도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1.37% 강세로 마감 지으면서 857선에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7원 70전 정도 올라가면서 1,387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긴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매파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증시는 불확실성에 혼조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환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으로는 오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816억 원 정도 사들였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5천억 원 넘게 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서도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다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이 양 시장 모두 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볼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씩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지수를 이끌어준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보니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8만 전자 돌파가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5%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HPSP,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오름세였고요. 이오테크닉스는 11%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하루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쪽에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고요. LG전자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희망 퇴직과 관련한 이슈도 전해졌고요. 지금 뭐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로봇 밸류체인 쪽으로 들어간다 뭐 이러한 설도 나왔었죠. 오늘 LG전자는 5% 정도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오늘 1%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성장주로 눈길이 가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어제에 비해서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오름세였고요. HLB와 한미약품, 휴젤까지 아주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조선 쪽은 오늘도 좀 쉬어갔습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다소 또 난항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와 함께 조선 대표주와 기자재까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우주항공 방산주 어제 특히나 한국항공우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은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파란불을 띠면서 마무리 짓긴 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줬던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6% 정도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오늘 다 같이 오름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까지 1에서 2% 정도 오름세였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4%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부터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로봇과 AI 쪽 성장주들 대표적으로 오늘 오름세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이외에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이나 여러 가지 한중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서 한국과 중국 협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에 잘 안착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HJ중공업은 오늘 8%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과 함께 LG전자가 새롭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네이버도 2%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는 하락했지만 거래대금 많이 실린 채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가 12%대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최근에 계속 해킹과 관련된 이슈들 나오면서 보안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죠. 오늘 한삭도 22%대 급등했고요. 노을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휴림 로봇도 이름 올리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스타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 지었고요. 클로봇, YC, 테크윈까지 반도체 소부장들도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종가가 꼬리도 달지 않고 장중 고점에서 마무리합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더 올렸다라는 의미고요. 3,461.30포인트. 이 구간까지 달려오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전달드립니다. 우리 대표님, 사실 캐대언 노래 중에 골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We are going 업. 아마 우리 지수도 계속 이렇게 업 가지 않을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3,500선, 아니죠. 3,500선이 아니죠. 3,200~300선 지지를 걔가 잘 지지가 받아주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업. 너무 정확합니다. 역시 방송 잘할 우리 대표님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럴 때는 뭘 봐야 하는가가 참 고민되는데요. 네. 챙겨와 주셨습니다. 바로 조용할 때 보자 원전이군요. 쉬는 애들 보는 게 맞지 좋죠. 않을까. 예. 왜냐면 이제 지금 최근에 잘 가는 섹터들은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가지고 계세요. 언제 팔아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지. 근데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돼서는 조금 눌려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6만 원에서 한 6만 3천 원 사이를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또 한몫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취임하시고 100일 됐을 때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원전은 짓는데 오래 걸린다. 부지도 없다. 10에서 15년 걸리는데 신재생은 별로 안 걸린다. 근데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라는 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아실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력 소모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 센터 하나만으로도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딱 앞으로 10년 뒤면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모하는 것보다 9배가 늘어난답니다. 네, 근데 지금 전기차가 조금 쉬고는 있지만 제 주변을 보니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확실히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 소모량은 또 여기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력 소모하는 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SMR이나 원전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예. 미국 같은 경우 원전 르네상스 다시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어찌됐건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SMR에 투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이슈에는 조금 걸림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외 이슈나 뭐 수출 관련된 게 훨씬 더 강하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그 원전 그 뭐라고 하죠, 승인하는 데 걸리는 네. 기간을 거의 50% 줄이는 거 그쵸. 협의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국내 이슈는 버려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100일 때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조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변 얘기들을 그래도 잘 듣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산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차 정기본 기준대로 원전은 지워야 된다. 그죠. 네,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태양광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대형 원전 하나 짓는 게 부지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태양광으로 하면 빨리는 짓습니다. 몇 배 부지가 더 필요한지 아세요? 몇 배 필요해요? 네, 어마어마한데 숫자로 따지면은요, 거의 그 축구장 사이즈로 볼 때 대형 원전 한 기가 태양광 패널 깔면 축구장 3,900개 필요하답니다. 부지 더 없어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SMR 쪽은 훈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관련 기업들도 뭐 여전히 지금 현재는 눌려 있지만 낙폭이 크지 않고 박스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이때 거래량과 조그마한 이슈만 조금 더 터져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그럼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탑픽 종목 과연 어딜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목일까요? 그 맞네요. 종목이죠. 예. 네, 가는 애가 그래도 잘 네. 간다. 네, 왜냐하면 그 6월 달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체코 원전 이야기가 있을 네. 때 3만 원에서 4만 원 굉장히 지지분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7만 원까지 탄력 그대로 받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이 쉴 때 저희가 박스에 조금 갇히는데 박스권이 조금 넓으면 사실 조금 불안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6만 원에서 6만 3천 원이에요. 박스가 작아요. 네. 네, 그러면 이슈 하나 터지거나 거래량 하나 터지면 빵. 뚫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깨질 수 없는 6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래서 정말 신기한데 어디까지 그러면 빵 했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정고점이 7만 4천 원이잖아요. 저는 그건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이슈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저는 8만 원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선이 6만 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날 6만 원이 깨졌다. 네.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6만 원, 8만 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이 깨지더라도 거래량 수반되는지 아닌지가 네. 포인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그리고 그 이상까지 앞으로 좋은 시장 함께 하기를 응원하면서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